안녕하세요, 로켓입니다. 11월 23일 주간 상승률을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으로 코스피는 3.49% 상승, 코스닥은 1.23% 하락 마감하게 되었는데요. 일간으로 상승률을 볼 때도 코스피는 4거래일 정도 상승을 한 반면에 코스닥은 화요일부터 연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양시장 흐름이 다르게 흘러간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와 이번주 주간 상승률에 들어온 테마들을 분석해 보았을 때 제약바이오 관련주는 연속된 흐름을 보였었고요. 근데 자율주행 관련주는 지난주에는 쉬었다가 이번주에 재차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고, 정치인 관련주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움직임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종목 수는 줄었지만 다시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신고가 근처에 있었던 원전 관련주는 신고가를 치면서 두 종목이 포함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종목 중에서 이렇게 대동기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급등락이 컸었던 이력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묶이면서 상승률 탑 30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주에 영향을 줬던 재료들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을 전제로 트럼프 당선인이랑 휴전을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주간 상승률에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근데 대동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기업에 약 300억 원 규모의 트랙터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에 큰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장 높았던 자리에서 24% 정도 하락해 있는 위치인데, 이 종목이 이렇게 신고가를 뚫어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는 신성델타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연초에 이렇게 초전도체 관련주로 크게 움직임을 보였었던 종목인데요. 이번에 코스닥 150 종목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재료가 나오면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상승을 보이며 주간 상승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움직였던 종목이 이번에 이렇게 다시 상승을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스닥 150에 들어온 편입된 종목들, 편출된 종목들, 그리고 코스피 200에 편입, 편출된 종목들을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SOS랩이란 종목입니다. 지난주와 연속적으로 11월에 들어오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약간 연장선에서 움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당선인이 완전 자율주행 차량 규제 관련해서 이것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재료가 이번 주에 나오면서 11월 중에 장거리 라이다 신제품을 샘플 생산 예정인 SOS랩이 이번 주에 이렇게 주간 상승률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관련주가 트럼프 트레이드의 연장선으로 보고, 이런 재료들은 지속적으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이 이번 주의 특징이었고요. 그래서 포니링크라든지 이러한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주로 해서 이번에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 이번에 신규로 나왔던 재료들은 이렇게 HLB 그룹주가 다시 부각을 받게 되었던 것이 좀 특징이었는데요. 이전에도 HLB 그룹은 이렇게 간염 신약, 리보세나닙 관련해서 연초에 아까 신성델타테크처럼 부각을 받았던 업종이고 종목이었는데, 이번에 미국 FDA에서 현장 실사 통과를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3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또 특징은 이렇게 현장 실사 이후에는 제조설비 평가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잘 통과가 되는지, 여기 이렇게 물려있는 물량들을 매물벽을 잘 소화를 시키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성델타테크에 이어서 연초에 부각받았던 종목들이 지금 다시 재차 부각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특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대창이란 종목인데요. 이 종목은 신성 델타 테크와 같이 이렇게 연초에 부각을 받았었는데 초전도체 관련주로 부각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신성 델타 테크가 부각을 받으면서 짝짓기 매매로 이렇게 대창이 올라온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퓨런티어라는 종목도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미지가 센 종목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관련해서 이렇게 삼성전기에 장비를 이렇게 납품하고 있구나 라는 것도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S&T 에너지라는 종목이고요. 원전 관련주인데 이번 주에 BHI라는 종목이 부각을 받으면서 함께 이렇게 크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 프로젝트에 원전 설비인 복수기, 콘덴서 관련해서 배관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력이 있었고, 이번 주에 정책적인 이런 재료들과 일정이 있었는데 원전 관련주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BHI, S&T 에너지 이러한 종목들이 있는데 S&T 에너지가 신고가를 가 있구나 라는 것을 잘 체크를 해두시고, 원전 관련주의 흐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는지 순환매가 도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은 컴투스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는 큰 차이가 있는 종목인데 이번 주에 이렇게 가상화폐 관련주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아까 자율주행이랑 같이 트럼프 당선인이 이렇게 백악관에 가상화폐 전담직을 신설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재료랑, 그리고 비트코인이 약 1억 3천 정도 이렇게 상승을 보이면서 이번 주에 가상화폐 관련주에서 컴투스 홀딩스가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책적으로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팜스코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보실 건데요. 이 종목은 앞에서 우크라이나 재건이랑 그런 것들의 반대로 약간 전쟁이 격화되었다라는 소식들 때문에 밀가격이 반등을 하면서 이번 주에 사료 관련주로, 전쟁 관련주로 이렇게 상승률 탑 30에 들어온 것도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S&T 에너지랑 함께 이렇게 BHI라는 종목이 이번 주에 약 28% 정도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신한울 3, 4호기용 이러한 두 가지 제품을 수주를 성공하였다라는 신규 재료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역사적 신고가 대비해서는 약 11% 정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잘 뚫어내는지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은 AI 관련주인 SP소프트입니다. 이 종목은 이번 연도에 신규 상장한 종목인데 이렇게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을 보였었고, 그리고 연초에 부각을 받았었다라는 특징도 공통적으로 있었던 종목입니다. 근데 AI 관련주가 트럼프, 머스크 트레이드 연장선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올해 AI 기본법이라고 국내에서 이것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들면서 SP소프트가 AI 관련주에서 가장 큰 상승을 보였었고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움직이면은 함께 상승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관련해서 국내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AI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미지가 센 종목이 대표적으로 조금 움직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의료 AI 관련주인 셀바스 헬스케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의료 AI가 루닛을 포함해서 조금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그것은 머스크가 이제 AI 기능이 의사나 변호사 수준으로 진화할 것이다 라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AI 관련주가 머스크 트레이드의 연장선으로도 좀 움직였었고, 제약 내에서
의료 AI가 주 초반에 부각을 받았었다가 이렇게 셀바스 헬스케어가 주간 상승률에 들어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셀바스 헬스케어는 미국 AI 심장 진단을 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과 함께 미국에 진출해 있다라는 것도 특징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제약바이오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렇게 연속을 보였었지만 이렇게 지난주에 가장 큰 상승을 보이고 제약바이오주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페트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10주선 그러니까 50일선까지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등락이 지금 최근에 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알테오젠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거의 40주 그러니까 200일선 가까이 이렇게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시총 대형주인데 큰 하락을 보였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리콘2 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지난번에 이렇게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면서 종가 약 32%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40주 그러니까 200일선을 못 지킨 반면에 그래도 알테오젠은 지킨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그래도 6월 이후에 상승을 보였었다가 큰 변동성을 일으킨 다음에 이렇게 큰 하락을 보였었는데요. 이렇게 잔잔하게 상승을 하였던 종목 중에서 HD 현대일렉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 또한 이렇게 10주선을 깨고 40주선 가까이 이렇게 하락을 보였었다가 이렇게 재차 반등을 보인 종목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40주선까지 가까이 들면은 좀 전기전력 관련주가 이때 7월 이후에는 조금 부각을 못 받았었는데, 이러한 흐름처럼 제약바이오의 알테오젠이 같은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업종을 조금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신고가에서 지속적으로 조금 부각을 받았었는데 이번 주에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전기전력 관련주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는 그러한 흐름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여기서 재차 반등을 보이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신고가 영역에 있었던 우주항공, 방산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는 S&T 에너지, BHI 등 약간 눌림목 자리였는데 신고가 영역으로 넘어갔구나 라는 것을 체크할 수 있었고, 그리고 조선 관련주는 현대중공업 같은 종목이 지금 역사적 신고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사적 신고가 근처에 조선, 원전, 그리고 우주항공, 제약이 있었는데 제약은 조금 떨어진 상태에서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 있었던 종목들이 살짝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 업종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한번 잘 체크를 하면서 시장을 어떤 업종에서 끌어가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다음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